자, Q42.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 자, 케이스. 과거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주식을 제 명의로 취득해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근 지인이 사망하기 전 제게 자신의 주식을 그 외아들에게 전부 상속하고 싶다고 하면서 다만 아들이 너무 어리니 성인이 된 이후에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례들이 있긴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화 되는 이슈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여기에 나왔던 방법들도 한번 봐보세요. 자, 상속승려세법에서는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오케이. 근데 토지와 건물은 저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해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을 한 날, 그날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야. 자, 이는 재산의 명의 신탁 등에 대해 증여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두 가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 등 보유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소유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주 명의 등에 등재한 경우 이를 증여 의제로 한다 이거죠. 오케이? 네 주식이야? 근데 얘한테 왜 얘 이름으로 했어? 뭐 그래서 얘한테 얘 이름을 올렸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된가? 얘 명의 얘 거. 빌려준 얘 거가 되는가? 그러니까 너 증여해 준가?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둘째, 재산을 취득한 뒤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다시 말해서 뭐냐면 21년도, 그러면 다음 연도 말, 언제면 22년도 말이 되겠죠. 명의 개서 등을 하지 않고 내 거야라고 사인하지 않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둔 경우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 의제로 증여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중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저 중간 한번 봐봐요. 법률이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오렌지 칼라 해놓은데 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일 뿐. 세법상 어떻게 돼요? 그건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명의신탁이 사법상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개권은 개권고 세금은 세금들에다가 해서 부과하겠다라는 거야. 세금은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건데 사법적 관계는 그래 그럼 네 이름을 두는 건 그건 인정해야겠다 이거죠. 누구 이름으로 가든지 간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봅시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신탁의 상속 재산에 들어간다. 오늘 권리적인 거 어떻게 돼? 그 증명이 되게 되면 본래에 어떻게 된다? 본래 주인권으로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바뀌어놨는데 결과적인 것 주인이 돌아가니까 그 사람의 상속 재산으로 또 잡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오케이. 따라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른 방법들을 많이 하죠. 따라서 상속인들은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명의로 해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이거 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상속인들은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오른쪽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신탁자라고 하죠. 사망하도록 명의수탁자와 이름 빌려준 와 상속인 사이에 다시 명의신탁 이후로 증여세를 재차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아까 했으니까. 다만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문제 및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명의신탁 재산을 누락할 경우, 빠뜨릴 경우 상속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명의수탁자, 받아놓은 친구가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신탁의 재산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명의신탁 재산을 제외 상속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을 갖다가 다른 방법을 요즘에 써서 또 많이 하죠.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고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밑에 해제와 해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해제, 해지 이게 말이 어떤 건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밑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됐네. 그래서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오케이? 한편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에 대해 장래를 향해 이를 실효시킬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제는 뭐야? 전에 거부터 있었던 계약을 소급해가지고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고, 해지는 뭐야? 내가 장래에도 내가 이걸 할 건데, 나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한 미래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 해제와 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잘해서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43. 채무까지 넘겨주는 부담보 증여 시 세금은, 오케이? 한때 꽤 얘기가 됐었던 부담보 증여 얘기가 나오는 거래요. 오케이? 자, 케이스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현재,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 전세 보증금 채무도 아들에게 넘겨주면 전세 보증금만큼 제외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즘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위에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또 1가구 2주택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3주택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다가 이제 처분을 하게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고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어떻게 돼요? 증여 얘기를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증여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끼어있는 전세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도록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자산가 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담시켜서 증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담보 증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128페이지 왼쪽이에요. 증여세는 증여로 인해 취득한 재산적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를 공제한 가액이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가액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차액 부분들에 대한 것만 가지고선 그거를 가지고선 빼고 난 부분들에 대한 거 고개만 과세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동시에 부담보 증여의 채무, 아까 채무 있었던 부분들 뺀 분,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가? 자식한테 넘긴 부분들이니까 양도가 형태로 보아서 국가는 거기다 무슨 세금을 부과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담보 증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거로 정리가 된 거라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대신 이거를 가지고선 했을 적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선 두 가지 형태로 보통도 많이 하세요. 129페이지 오른쪽 부분들에 대한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9페이지 첫 번째 보게 되면 채무의 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 인수와 오케이 아예 다 부채 같은 거 없애버리고 인수하는 경우와 채무자의 종전 채무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인수인이 더불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중첩적 채무 인수로다가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내가 끌어안고 내가 뭐 다 나갔다 아니면 아예 그냥 팔고 가는 형태로다가 가는 형태가 되겠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반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이가 아닌 자간의 부담보 증여에서는 채무 인수는 물론 중첩적 채무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이유로 채무의 상당 부분은 증여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 과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더 이상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언제 어떻게 넘겨주느냐를 따져가지고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아마도 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보 증여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읽어보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